평생 모은 집 한 채 아들이 내놓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62세 퇴직을 앞둔 교사인 저에게 아들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당에 물을 주고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점심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저녁엔 가계부를 펼쳐 노후 계획을 점검합니다. 작은 연금 하나, 적금 2개, 비상금 봉투 하나.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집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들이 자꾸 사업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거래처도 생겼고 샘플 반응도 좋아요. 곧 대박 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근황 정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끝마다 붙는 곧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아내는 아들 편입니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 움직임이 빨라. 우리 아들도 머리 좋은데 한번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예전에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떠오릅니다. 내가 앞서가라. 아버지는 뒤에서 밀어줄게. 그 약속이 지금 제 발목을 잡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질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 저녁 동네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냅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돼요. 금방 갚을게요. 이번이 진짜 기회거든요. 3억.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입니다.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라도 제가 몸으로라도 갚겠어요. 몸으로 갚는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나? 아들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믿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때 아내가 합류했습니다. 아들이 바로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아내가 제 눈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젊을 때 부모님 도움 많이 받았잖아. 아들이 성실한 애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어때? 저도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가난하게 큰 애잖아. 늘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부모가 한 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내 말도 맞고 아들 말도 맞고 제 걱정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부엌에 앉았습니다. 가계부와 대출 이자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봅니다. 처음엔 할만하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망하면, 만약 아들이 아프면, 만약 거래처가 도망가면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들 자전거 도둑 맞았을 때 새로 사준 것,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것을 포기했습니다. 치과치료, 아내와 여행, 새 옷 다 미뤄뒀어요. 아버지는 항상 양보하는 게 당연한가?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라. 남한테 기대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 오늘 제게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몸 같은 존재입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살며 정을 쌓았습니다. 거실 장판 밑에는 아내와 직접 간 보온재가 있고 서랍 뒤에는 아들이 어릴 때 만든 상장이 들어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제 몸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에 2줄을 그었습니다. 해야 할 말, 아버지는 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말, 내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상처만 남는 말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아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 아버지가 다 들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아버지, 부탁드려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집 담보는 안 된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집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다. 내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는다. 나는 내 아버지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 능력을 안 믿는 거네요.
가슴이 아팠지만 답했습니다. 믿으니까 내 힘으로 서보라는 거다.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자. 담보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돈이 꼭 필요하면 작은 금액부터 내 이름으로 시작해봐. 나는 시간과 경험을 보태겠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과 경험으로 돈이 생기나요? 그럼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들이 현관에서 돌아본 표정이 서운해 보였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문자 답장도 간단하고 집에도 잘 안 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사업 아이템을 조사해 봤습니다. 제조업체도 알아보고 소량 주문 방식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센터에 가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아들한테 꾸준히 보냈습니다. 읽었는지 답이 없었지만 계속 보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빚이 아니라 정보야.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샘플이 불량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화 안 나세요? 아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아는 일이야. 한참 후 아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무서운 게 정상이다. 그게 사업이야. 다음날 아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소량 주문 방식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한 줄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아들이 소량 생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빚은 없습니다. 밤마다 박스를 접고 주말마다 시장에서 직접 합니다. 가끔 도와주러 갔지만 돈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땀 흘리며 집에 왔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담보 안 된다고 하신 거 이제 이해돼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부자 푸즈가 똑 닮았네. 고집도 버티는 법.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식탁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뒤돌아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든든한 그늘이 있고 아이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 기둥이 서 있었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은 더 큰 바람을 만날 겁니다. 그때도 제 집은 서 있을 거예요. 담보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는 집으로 말입니다. 다음 주가 퇴직식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인사말을 하든 저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낼 겁니다. 자기 일은 자기 손으로. 그 말을 이제 제 아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보냅니다. 아침에는 마당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가계부 대신 아들의 주문 장부를 봅니다. 숫자들이 차근차근 맞아가고 우리 가족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 한가운데 손을 대어 봅니다. 따뜻합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그늘이 생깁니다. 그늘이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온기를 지킨 선택이 옳았다고 조용히 마음에 도장을 찍어봅니다. 집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둥이 튼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